3그리고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4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갑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한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그런 시절임에 반해서 6월 신월의 간목은 절지가 되고요. 6월의 간목은 태지가 되니까 일간 간목은 매우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베어내서 뭘 해야 된다?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데, 신월 6월에는 일간 간목은 약하고 신금, 유금인 금은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되죠. 그래서 간목 자체가 신유월의 성목으로서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일단 왕해야 된다. 즉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등의 간목 자체가 통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간 자체가 신유월에 약하면 아무리 작벌을 해도 약한 나무 베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진짜 약하면 부직경이밖에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목에 버팀목 정도로 쓰는 것이지 큰 제목으로서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 신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왕절에 숙살지기가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 기후 자체가 조금은 겨울처럼 굉장히 차갑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한랭하다라고 한랭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재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때 6월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중에 있는 경금, 유중의 경금은 취용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로 일간과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느냐를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정화를 얻은 연후에 경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간목의 정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김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다. 간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최초로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재갱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신유월의 간목은 왕함을 요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주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격국 틀 내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가 너무 한랭하다, 한습하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치용하는 기본적인 조우용신법. 반대로 이제 4, 5, 미월 여름에 태어났을 때 너무 뜨거울 때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필요로 하죠. 수가 용신이 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양목이 음금을 받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금극목, 금이 목을 극하고자 합니다. 자,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이 나무를 목을 목살게 부는 것이 아니라, 금은 목을 갖다가 잘 절제시키고 잘 통제시켜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금의 입장에서는 목이 없으면 금으로서의 어떤 할 일, 어떤 일이 없어지는 것과 같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없으면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극의 관계는 서로 공멸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근데 이 극의 관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금이 왕하고 목이 왕하면 오히려 금이 왕하면 목이 문드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목이 왕하고 금이 약하면 금이 목에 의해서 금이 이질러질 수 있겠다. 서로 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 중화를 요건으로 합니다. 자, 월지에는 유금이 일간인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하는 것,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이 있죠. 아극자라고 하고요. 얘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아극자, 재성, 지성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뜻하는 것이고, 관성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것처럼 극의 관계가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지 원래 공멸하는 관계는 아니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전체적인 사회 틀이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이 관성인 것이죠. 법과 같은 것, 윤리가 사람이 윤리의식이 희박하다, 도덕의식이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흐지부지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 가정도 원활하게 꾸려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 남편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공격하는 해악,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은 그야말로 법, 윤리, 도덕, 나를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것으로 보지만,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질병, 도적, 적군 등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관이 좋은 것이고요,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네요, 이렇게 또 흑백 논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사주도 있고요, 편관 칠살이 좋은 사주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간목은 왕하는 칠살 경금을 좋아하고요, 무토는 칠살 간목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칠살 무토를 좋아합니다. 경금은 일간의 특성이 좀 달라서 정관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냥 큰 틀로 볼 수 있죠. 음관, 뜬관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는 정관은 좋게 배우고 편관치자는 나쁘게 배우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정관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또는 편관칠살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역시나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 양목이 음금을 보는 관계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칠살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목이 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저번 달 신월의 간목은 칠살 편관격이었겠고, 오늘은 반대로 이제 양대 음의 관계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 6월은 어떤 달? 그렇죠.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했죠. 금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가장 금의 왕한 계절, 제가 수와 관련해서는 6월은 금이 깨끗하니까 금백수청을 희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간이 간목인 경우에는 굳이 금백수청을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수와 금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이제 6월에 수가 필요할 때, 특히 임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백수청,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금백수청을 논하는지, 일간이 간목일 때는 일단은 금백수청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간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신약 일간은 약하고, 관성, 정관이 왕한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을 또 살펴봐야죠. 신유술, 해자, 축월의 간목은 뭘로 보냐 그랬죠? 성목,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 축은 목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간목 자체가 지지로 인묘목, 인목 또는 묘목, 하다못해 해수, 하다못해 진토 등의 간목이 통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만약에 이렇게 인묘목, 해수, 진토 등의 통근이 안 됐을 때 근만 왕하다. 그러면 그 나무 베어다 뭐 했을 거예요? 화목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 화목은 왜 뗄감? 부직갱이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신유수, 해자, 축월에 목이 왕하다. 큰 아름드리 큰 나무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작벌하면 아주 큰 배를 만들 수도 있고 큰 집을 만드는 데 소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유술, 해자, 축월의 간목은 일단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왕하면 왕할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금이 왕하다라고 봤으니 먼저 일간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일단 전제 조건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정화로서 왕금의 기운을 갖다가 보다 억제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사주가 금수의 기운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병화로서 조구할 필요도 있겠다. 6월 자체가 금이 왕하니까 이렇게 화를 먼저 대동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경금까지 투출할 정도면 간목 자체가 지지로보다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 경금, 병화를 대동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설명되지 않은 한 부분이보다 일간 간목은 당연히 왕할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식 보면 개수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왕한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관인 상생의 구조가 되어 있다. 원래는 금과 화를 써야지 국세가 좀 큰 국세가 되는데, 일단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 국세 자체는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제 신금을 갖죠. 갑신 일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은 더, 이거 관사론잡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관사론잡이 아니고요. 그냥 정관격의 살중신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관격의 살중신경하다. 이때는 얘를 편관, 얘를 정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둘 다 싸잡아서 칠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격은 정관격이지만 전체 국세 틀이 살중신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연지는 재성, 현재 재성, 진토는 진유합, 금으로 인해서 또 다시 금을 생한다. 그래서 가을에 목은 뭘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 추불용토라고 했습니다. 추불용토. 가을에 간목은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토를 보게 되면 금을 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추불용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 이건 딴 것도 없죠. 일간 자체가 굉장히 신약입니다. 그냥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건 살인상생으로 봐야 되죠.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어 있다.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조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간의 간목은 그냥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간 간목도 약하고 비견인 연간의 간목도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화도 필요하고요. 일간이 뿌리를 좀 더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치주로 6월이라 하더라도 신자진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진 사이에 역신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이 되지 않지만 유금은 가지는 개편이라 하죠. 신자진 수국이 요거는 형성이 돼서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다라고 보죠. 간목 세계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왕 사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주로 볼 수 없을까요? 이건 신앙 사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신앙하지 않습니다. 사주가 한습하다 보니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앙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 금수운 가게 되면 나무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병인시는 본시 좋은 생시여야 합니다. 간목이 인의 뿌리를 주죠. 병화가 인의 뿌리를 도청안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연간에 있는 간목이 병화를 생주에 줄 것인데 근데 무지무지 아쉬운 점보다 이거 인신충이 되다 보니 병인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제가 봐서는 선택해서는 안 돼요. 되는 그런 생시로 보이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일단 일간 간목, 연간의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둡니다. 이걸 또 묘시 남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안 좋은 생사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구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간목 자체 너무 약한 중에 묘의 뿌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지 묘시 남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묘유충도 되지 않고요. 그냥 단지 일간 간목, 연간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아쉬운 점이 이제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단 금을 억제하는 공력은 정화가 가지고 있지만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겠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진시 아까 제가 벌써 축을용토라고 했죠. 일간 자체가 약한데 토를 보게 되면 토는 인성을 갉아먹으려고 할 것이고요. 토는 금을 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축을용토라고 하는 적천수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받죠. 오화를. 근데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죠. 오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이거 그냥 살인상생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고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신시, 계유시 대표적으로 임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살인상생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주가 너무 한습하다. 계유시 마찬가지, 을해시 마찬가지. 그래서 썩 좋은 생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썩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오늘 누가 태어난다. 저는 정묘시 또는 을해시로 태어나고요. 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 바로 추석이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